2025년 6월 14일 토요일 주식시장의 신경안정제 돈다방 밀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늘 그렇듯이 당연히 6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좀 여유롭게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벤트 관련한 종목들을 계속 면밀히 관찰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요즘에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오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저는 사실 그와 완전 전혀 다른 길을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녀 가장이기 때문에 연봉 좋은 곳에 입사해야 되고 그렇게 증권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싫었어요. 제 친구들은 그 당시 IMF 지나고 취업이 되게 어려웠을 때인데 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죠. 연봉도 잘 받고 그리고 퇴근도 일찍 하고 매일 술 마시고 마치 증권계 윤석열처럼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주식시장에서 일명 꽃이라고 불리우는 영업을 하면서 매일매일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겨웠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업계를 떠나겠다라고 생각해서 새날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그 허은하 개혁신당 전 대표가 운영했던 그 CS 학원에 등록해서 민간 자격증도 따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탈출구를 찾아서 막 헤맸습니다. 호텔에도 막 지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결국 눈 뜨고 돌아보면 똑같은 그 증권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회사는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증권회사를 4군데씩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지점장의 어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못된 만행들도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경제방송을 하고 경제방송을 할 때도 나는 그냥, 매매랑 상관없이 전문가 활동이랑 상관없이 주식 경제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하는 경제방송인이 될 거야. 라고 증권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고 10년 동안 모든 거를 올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저는 주식이라는 녀석을 이 녀석은 나랑 한평생 같이 가야 될 나의 소울메이트이자 나의 밥그릇이자 나의 지갑이자 나의 애인 같은 그런 주식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주식을 제 평생 반려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반려투자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과정이 대충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인생이나 주식이나 가장 중요한 게 평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신 있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렇게 깜빡하지 않기 위해서 평정심이라는 걸 유지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반걸음 혹은 한 걸음이라도 미리 앞으로 보려고 습관적으로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 평정심 안에는요 사심이라는 것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최근 들어 되게 자부하는 게 뭐냐면 새날을 나가게 된 계기거든요. 2022년 그때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달 3,000포인트가 깨지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발을 빼는 걸 보면서 얘네가 윤석열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감지하고 그 부분을 대선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돈다방 미스리는 워낙 작은 방송이니까 방송이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작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한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면서 봤던 새날 푸나님께 메일을 보내고 출연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임기 3년 동안 여차저차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전문가들은 2000포인트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공포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감히 깨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저점을 정확하게 맞췄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계엄이 되고 탄핵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보여준 모습은 2300포인트가 이젠 좀 단단하게 만들어졌구나. 대신 다른 나라 주식시장이 좋을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윤석열이라 가지 못하고 벅벅벅벅 헤맸는데 이제 무언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미국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발빠르게 조기 대선에 돌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코스피가 균형을 맞추려고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이미 다른 시사 방송에서 뭐 3천 금방 간다, 뭐 1억 하다 금방 4천 간다, 뭐 주식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조심스럽다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최근 들어 여러분들한테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특히 어제인가요? 남천동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찍들 커뮤니티에서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 된다. 왜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은 거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식시장이 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좋은 거야? 주식시장이 빠져야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어떠한 악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7일 연속, 7거래일 연속 주식시장이 막 상승하고 시사방송에서 주식을 사야 된다는 둥 막 얘기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그리고 뭐 우리 쪽 사람들로 하여금 막 더 기대감을 막 부푼 상태에서 만약 어떤 악재가 나와서 주식시장이 빠지면 멘탈이 붕괴가 되거든요. 당장 이 찍들은 거 봐라 이재명 때문에 주식시장 망가졌다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안에 3천 갈 거예요. 뭐 다음 주에 얼마 갈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은 완전 멘붕이 된다고요. 그래서 특히 더더욱 저는 요즘에 굉장히 방송을 조심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흥분하지 마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악재가 나왔을 때 여러분 이 악재는 어떤 강도고 얼마까지 힘들게 할 거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이 재료는 더 이상 악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공포를 토닥토닥 해주는 방송이기 때문에 최근 7거래일 연속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식시장이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조심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감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송 횟수를 좀 줄였죠. 그러나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 여기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6월 13일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900포인트를 반납했죠. 외국인들 매도세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이미 이런 상황에서 외인들보다 먼저 얄밉게 발을 빼는 애들이 기관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아름다운 조종을 즐기는 방법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약간 쎄했던 게 뭐냐면 제가 요즘 고민했던 부분이 방송에선 여러분들한테 뉴욕 증시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고민했던 게 도대체 뭘로 조종의 재료를 쓸까였거든요.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게다가
제가 또한 최근 강조했던 부분이 4월 초에 트럼프가 중국을 대상으로 너무 강력하게 100% 넘는 관세를 막 부과하고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빠지고 거기에 트럼프도 쫄고 하다 보니까 5월달, 6월달은 4월달 대비 뭔가 기저효과, 그때보다는 좀 안정된 듯한 분위기로 만들어지면서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거는 미국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4월달 때문에 기저효과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니 금리 인하는 점점 멀어질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그 기저효과라고 인정하지 않고 미국 경제가 뭐 연착륙이니 골디락스니 뭐 이런 식으로 예쁘게 포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관세 전쟁 진행 중이지만 트럼프가 계속 협상하고 중국이랑 협상되면 유럽 건드리고 유럽이랑 한 다음에 동맹국들 건드렸다가 또 기한을 연장하고 이러면서 지랄 이은병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고 경기도나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그냥 정말 뉴욕 증시가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그 사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기다려 하고 열심히 간격을 좁혀놓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금요일 날 지정학적 리스크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금요일 주식시장 2,900포인트 반납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6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왜 제가 요즘에 방송을 띄엄띄엄 했는지, 왜 미쓰리가 뉴욕 증시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다고 했는지,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그때 그래서 그랬어요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6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는데 그 다음의 이야기를 뉴욕 증시 짚어가면서 뒷부분에서 해드릴게요. 다우지수가 1.79% 하락했고요. S&P 500이 1.13%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1.30%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하락한 거죠.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해서 대규모 미사일을 폭격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고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딱 하나였는데 바로 6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입니다. 5월달에 52.2였는데 6월달에 60.5로 8.3포인트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시장이 잘 버티고 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만약 이러한 이슈를 딱 빼놨을 때 이날 그런 이슈가 없었다면 아마 6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6월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5월 대비 8.3포인트 상승했어. 뭔가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무역관세는 합의를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와 협상도 어떻게 뭐 잘 되게끔 만들겠지라고 하면서 최소한 강보합 정도는 만들 예정이었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가 참 잘 버틴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뭘 고민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지표가 부진한데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4월달 기저효과 때문에 하물며 경제 지표가 반등하고 있고 무역 협상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뉴욕 증시 어쨌든 잘 버티고 있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7거래 연속 상승했으니 어떤 재료를 가지고 주식시장을 한번 휘청하게 만들 것인가, 흔들 것인가 라는 게 저의
요즘에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 다가오는 한 주에 그러니까 6월 9일부터 6월 13일 사이에 6월달 내마녀의 날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런 내마녀의 날이 관심이 없이 그냥 그런 게 있었어 하고 넘어갈지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하면 오히려 6월달 내마녀의 날이 이벤트가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했습니다. 물론 6월 12일 내마녀의 날 잘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7거래 연속 상승했다. 예전에 제가 주식 공부를 하면서 하한가 공부를 할 때 7번 하한가를 계속 치잖아요. 8번째 무조건 반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7 합방 공식이라고 해서 한참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거래일로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굉장한 피로감이거든요. 이대로 더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뭘로 한번 이렇게 일명 아름다운 조정을 만들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저도 답답했던 부분이 없거든요. 뭐 대한민국 주식시장 솔직히 뭐로 초치겠습니까? 초칠 게 없어요. 그죠? 거기다 뉴욕 증시는 무역 협상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무슨 돌발 악재란 이야기를 계속 썼습니다. 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올 가능성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내마녀의 날 어떤 변동성이 생기지 않겠느냐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란과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는데 제가 6월 13일 어제 방송에서 6월 11일 수요일과 6월 12일 목요일 뉴욕 증시 이틀 동안 뉴욕 증시를 쭉 정리해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가 이제 특정 시점이 되면 각국과 협상하지 않고 단지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협상을 마쳤다라고 일단 마침표 같은 비스무리한 걸 찍어놓고 유럽에다가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조지겠다. 이런 식으로 또 주둥이를 나불거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진 점도 불안 요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 왜 갑자기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이야기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이란이랑 핵 협상을 하는데 또 이란이 개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거점을 공습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이스라엘 무기가 이란의 고위 지휘관 수십 명과 핵 과학자를 피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빡친 이란이 니네 뒤졌어. 그리고 이스라엘에다가 대규모 미사일을 쏘았는데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대부분 이란의 미사일을 요격하면서 잘 방어를 했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 대규모 미사일 방향이 민간지대 쪽으로 향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니네 선 넘네?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최근 금요일 음모론을 제시합니다. 그죠? 트럼프가 금요일마다 뭔가를 빵빵 터뜨리고 하다 무디스도 금요일날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합니다. 트럼프는 금요일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막 사의를 표하라고 하고 계속 이슈가 금요일날 나옵니다. 이번에도 금요일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다고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거점을 공격했는데 지휘관도 죽였고 핵과학자도 죽였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스라엘 편일세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거 트럼프의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물론 주식시장을
일명 미쓰리 스타일대로 얘기하면 물갈이 할 생각은 그런 용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트럼프의 계획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요. 뭐 덕분에 국제 유가가 WTI가 지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시장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우려하고 있고 경제 지표는 사실 안 좋은데 4월달 기저효과 때문에 잠깐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 생각은 못하고 미국 경제는 괜찮은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서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함을 시장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번 티키타카는 트럼프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는 저는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있고 물론 뭐 천하의 왼수인 나라들이 둘이 붙었으니까 뭐 단발성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건 다 계획이 있다. 그리고 어쨌든 그 계획 덕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뜨거웠던 열기를 좀 식힐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막 뭐 이번 주 안에 3,000포인트 간다 이런 내용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도 좋지 않고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좋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주식시장이 좋아도 5,000포인트까지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 주식이나 인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뭘 고민하고 있었는지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자, 저는 내일 또다시 다가오는 한 주 6월 16일부터 6월 20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장마 시작인데 끈끈합니다. 뽀송뽀송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